안녕하세요.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입니다. 네, 이제 1부에서는 우리 뭐 방학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다 이야기를 해봤고, 네.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2028 대입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 처음 치르고 학교 생활 처음 들어가서 이제 적응하기도 바쁜데 내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생기부터 여러 가지 막 맞아요. 걱정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본인의 이제 계획이나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게 살짝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 다이브 해버리면 맞아요. 이게 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일단 고등학교 생활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수시를 좀 많이 적겠죠? 네. 그렇죠. 근데 수시의 꽃은? 사실 꽃, 내신. 내신 역시. 네. 내신. 네, 내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맞아요. 내신이 네. 깡패다. 이번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신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생활기록부, 이 수시라고 한다면은 뭐 생활기록부 이렇게 생각하는 떠올리는 사람들 친구들 많을 텐데 이 내신의 벽을 넘는 건 맞아요. 생기부가 아무리 맞아. 좋아도 아무리 그렇죠. 좋아도.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쉽지 네. 않다. 간혹 진짜 너무 좋아서 뒤집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진짜 거의 드문 맞아. 로또처럼 맞아요. 드문 맞아요. 케이스고 희박해. 결국 내신의 영역 속에서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 것이냐 그쵸, 맞아요. 그쵸. 이게 고등학교를 갓생 보내느냐 아니냐를 네. 결정하는 포인트. 그럼 내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저희 생각하는 네.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저는 제 네. 생각에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업 네. 시간? 국영수 뭐 다 상관없을 건데 음. 일단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인데 출제자의 직강을 듣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확실하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니네 학교 맞아. 선생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일단 뭐 다른 수업 들어도 맞아. 학원이든 뭐 인강이든 다 좋습니다. 다들 뭐 전문가들이 가르쳐 네.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일단 내가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맞아. 그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큼은 소화를 하고 그쵸. 어떤 내용을 좀 힘줘서 얘기하는지를 맞아요. 알아야 일단 맞아요. 시험을 잘 볼 수 힌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출제자의 직강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이런 학생도 있어요. 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 프린트는 안 보면서 오. 학원 자료만 보는 오. 학생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케이스입니다. 출제자는 선생님인데 이거 출제자가 만든 자료를 봐요. 이거 역시 말하는 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학원 자녀도 보세요. 뭐 안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라는 게 맞아. 아니고 그것만 보지 말라. 학교 것도 봐라. 학교 게 우선이다. 그게 그 우선이다.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절대 내신을 오해하지 잘 마세요. 받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듣는 네. 거는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너무 당연하죠. 맞아.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얹자면 네. 저는 반복. 반복. 이런 거 아, 이게 그렇죠. 아까 우리 서두에서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공부를 빨리 탈출하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갓생사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중학교 공부가 뭐야? 그냥 일단 뭐 들어보면 돼. 학원에서 학교에서 듣고 학원에서 좀 듣고 그냥 듣기만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시험이 웬만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나의 스스로 생각하는 네. 생각하는 경험의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일한 수업 들은 내용이 있으면 내가 또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틀린 거에서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 해당하는 내용을 혼자 해봤느냐 아, 라고 하는 이 반복과 우린 복습이라고 하죠. 네. 그 경험 자체가 네. 너무나 뭐 당연히 복습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정도 급이 아니에요. 이 정도 급이 맞아요. 아니라 그게 아니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습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복습에 한 표. 맞아요. 하겠습니다. 수업을 일단 잘 네, 들어야 그쵸. 되는데 복습도 가능한 거기 2대 때문에 1이라는 거. 안 돼, 안 돼. 수업을 네. 잘 듣고 네, 복습을 맞습니다. 하자 네, 매일매일.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복습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죠.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하면은 네. 복습을 해야 되는지. 맞아요.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막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네. 아, 몰라 하다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신 황들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복습 꼭 한다. 맞아요. 복습은 반드시 하는데요. 네. 그날 배운 수업의 내용을 그날 복습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날 집에 돌아가서 기억이 혹은 제일 잘 8시간에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네. 기억이 제일 잘 남아있을 때 하고요. 또 그 학생들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해봐요. 아, 그쵸. 아, 그리고 인출. 내가 설명을 해봤을 때 맞아요. 인출을 해봤을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하러 옵니다.
그게 이제 복습을 제대로 잘하는 친구들이 음. 어떻게 복습하는가인 것 같아요. 일단 질문, 네. 그리고 바로 그날 복습. 그날 복습. 복습하는 거. 이게 키워드가 된다. 네, 인출 직접 해보는 그렇죠. 거. 인출 네. 직접 해본다. 혹시 뭐 수학에서 해보신 네. 특수한 내용 있을까요? 네. 수학은 뭐 아무래도 이제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 문제집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틀린 것들을 체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는 거죠. 근데, 아니, 맞아요. 근데 학생들 중에 참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오답 노트를 거의 전시회 나가는 정도로 열심히 꾸며놓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복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어는 어때요? 일단 국어라고 딱 하나의 과목으로 이게 특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데 중요한 육회도. 육회도. 그러니까 아까 수업 시간 너무 심하게 네, 그렇죠. 그게 1회독이에요. 그게. 아, 그게 1회? 수업 거기서 시간이 그렇죠. 1회독이다. 그 기준은 다음 시간에 시험 봐도 무조건 만점 맞는다 이거. 그렇게 일단 수업을들었을 때 1회독 했다 쳐주고 네. 2회독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날 바로 복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날 바로 복습.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습 플래너라고 세워서 막 엄청 거창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냥 오늘 할 거 맞아요.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거. 그게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뭐 할 거 있으면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오늘 들은 내용의 국영수 또는 탐구 정도 하면은 뭐 바로 하면은 그날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거 한 게 2회독.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회독은 그냥 이렇게 수업 들은 내용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인출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인출해야죠. 인출은 인출. 그냥 문제를 네. 일단 풀면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틀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네. 돼. 그렇게 해서 푸는 게 그날 역시 그날 푸는 게 3회독. 이렇게 해서 하루의 내용이 수업 열심히 1회독 하고 2회독 바로 그 수업 들은 내용 그날 바로 가서 맞아요. 학원 가기 전에 바로 보는 거야. 바로 보고 뭐 갔다 와서든 아니면 학원 안 가면 그날 바로 하든지 간에 네. 문제 풀어줘서 틀린 내용을 찾는다. 주말에 이제 몰아서 4회독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공부 내용을 쫙 몰아서 완료 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만 공부한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맞아, 이게 맞아. 정답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평상시에 공부나 하는 것이다. 정답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전에 6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결국에는 네. 우리 시험 전주에 이제 뭐 한 시간 주잖아요. 네. 거기에서 또 한 번 여태까지 시험 범위 읽는 거 5회독 하고 전날에 6회독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많이 보는 게 가장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 6회독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나 말씀이세요. 그냥 네. 시험 전에 한 번 훑으면 되겠지라는 마음 가지면 절대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전날까지도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맞아요. 이런 사태 네. 발생하기 때문에 꼭 시험 준비할 때 6회독을 하겠다, 6회독 이상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맞아요. 가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전날에 새로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미 다 알고 그게 일단 있어야 우리의 돼요. 기본값이 돼야 돼. 새로운 그쵸, 공부를 하면 안 그쵸. 되고 다 아는 거 알고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그렇죠.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해서 내신 좀 강조할 수 있겠고. 그럼 내신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보고 우리 생기부 얘기해볼까요? 빠질 수 없죠. 아, 빠질 수 그쵸. 없네. 수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네. 생기부.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맞아. 그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맞아요.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생기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맞아.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피할 거부터 정해야 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된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된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1순위 이거는 여러 네. 입학사정관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네. 이런 생기부는 안 된다라고 뭔가요? 하는 거거든요. 뭐가 있죠? 일단 무조건 억지로 진로랑 연결짓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계공학 작품인데 네. 국어 시간에 기계공학이 꿈이어서라면서 기계공학이 억지로도 근데 이런 옛날에 트렌드를 풍미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지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라고 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생기부 피해야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의 활동이 드러나지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맞아, 아니라 맞아. 학교에서 맞아요. 주어진 걸 학교 채우는 활동. 거 있잖아요. 그냥 공통적으로 다들 하는 맞아요. 거. 네, 이런 건 정말 좋지 않은 진짜 의미 생기부죠. 없죠. 그렇죠. 네. 두 가지를 가장 네. 꼽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뭐 해야 되냐? 요거 네, 한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해보고 될까요? 네. 진로가 들어가는 게 좋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진로만 과다하다 보면은 이 교과의 역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 입학사정관이 알고 싶은 건 학생의 역량인 거지. 그 교과에 대한 역량인 거지. 이 진로에 대한 관심은 조금 그 부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교과의 역량을 먼저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독서랑 좀 연관을 시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독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책을 맞아, 읽어야 어떤 책을 되는가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 보면은 네. 그냥 뭐
대학 추천 네. 맞아요. 이런 것들. 100개, 맞아요. 50개 그거. 대학 네. 추천도서 맥선 해가지고 그거 읽는데 네. 거의 대부분 책이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걸 읽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동기가 좀 자신만의 명확해야 동기가 되는데. 네, 맞아요. 명확하게 맞아요.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게 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추천 도서 백서를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쵸? 뭐든지 간에 일단 왜 읽었는지가 맞아요, 꼭 왜 읽었는지. 들어가야 맞아요, 된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좀 우리 친구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생활기록부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들어달라면 맞아요. 이 활동을 왜 했는가가 왜 했는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니까요. 동기가 제일 중요한데 네. 내 꿈이 이거라서 이 활동을 했다? 이거는 바로 그건 안 저도 돼요. 지어낼 수 있어요. 제가 기계공학자가 꿈이라서 이거 했습니다. 바로 지어낼 수 네, 있어요. 맞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면 지적 호기심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거나 아니면 뭐 동아리 시간에 뭔가를 했어. 네,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가 궁금하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다라는 네, 내용이 네. 녹아져 들어가야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아 네. 얘를 믿기 시작한다. 이 생각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1학년 때 했던 거를 2학년, 3학년 때 심화시키면은 맞아요. 네. 제일 좋죠. 맞아요. 그쵸, 그쵸. 아무래도. 네. 그게 독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진짜 베스트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뭐 조사했다, 발표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사실 세특에서 이 학생 좀 괜찮네? 깊이 있네? 라고 드러나는 거는 직접 자기가 뭔가를 예를 들면 뭐 설문조사를 직접 맞아, 했다고 설문조사. 실험을 직접 설계해서 네. 해봤다든가 이런 생기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뭔가를 연구를 직접 해보는 거, 탐구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탐구 활동 자체가 우리 생기부를 평가하려는 목적 자체가 네. 이 학생의 능동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맞아요. 능동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생기부를 만드시면 좋겠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여기서 하나씩만 더 강조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이건 네. 꿀팁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꿀팁이다. 생기부에 있어서 꿀팁이다. 일단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동안 네. 제가 네. 먼저 네, 하나 말씀해 네네네. 주세요.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생기부를 아주 처음 쓰는 입장이니까 네. 결국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지만 본인이 하는 활동에 이걸 하는 거니까 지금 완전 베이스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쓸 수밖에 없지만 네. 2학기로 넘어가는 네.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생기부를 분석하는 걸 너무나 추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아직 학기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거를 어떻게 써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쵸.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잖아요. 네. 네. 그럼 그 활동과 관련해서 연계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2학기 교과 내용이랑 연계해서, 2학기에 배울 게 이건데, 네. 내가 1학기에 활동해서 이런 거 활동했어. 네. 또 연계해서 이 수업 시간에, 뭐 어떤 탐구 시간에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탐구의 주제를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지송쌤이 말씀하셨던 그 연계성 있는 활동. 네. 이게 계속 이어지고, 그 네. 학생이 중요하죠. 어떤 학생인지 이제 어떤 걸 네. 관심인지 정확하게 신뢰도 있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제 생기부를 잘 가꾼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매 방학마다 그걸 해요. 좋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끝날 때마다 본인이 어떤 활동인지 다 일단 기록을 해놓습니다. 맞아. 네. 기록을 해놓고 그거에서 계속 어떤 활동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인지 어떻게 호기심을 보일 것인지 네. 라고 하는 것을 연계했을 때 네. 네. 너무나 우수한 생기부가 된다. 저도 뭐 조금 부연을 네. 하자면 네. 이게 아무래도 음. 그 아까 병호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학사정관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학생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 학생이 뭐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게 과정 중심 평가가 사실 그런 거니까 네. 뭐 이 학생이 이걸 했대 보다 이 학생이 이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길렀다 뭐 어떤 호기심이 생겼다 아니면 뭐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냥 그 활동에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그 안에서 내가 뭘 했는지가 맞아, 중요한 맞아.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회장을 했다. 그러면은 회장 됐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네. 회장이 돼서 뭘 했는지, 음. 우리 학급을 위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친구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고,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거니까 어떤 활동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진심이 중요해요. 진정을 다해야 돼. 맞아요. 진심을 진심을 다해서 다해서 하는 해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생기부에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이제 네. 학급 회장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상을 하나씩 주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생기부에 적어보니까 네. 얘가 되게 뭐 보통 이제 학생 회장들이 적히는 뭐 그런 학급 뻔한 분위기, 멘트가 뻔한 아니죠. 멘트 아니고 그쵸. 아 뭔가 진짜 노력을 했구나. 맞아요. 우리 학급을 위해서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생기부 활동을 하는 게 있어서 본인의 탐구 활동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수행평가를 위주로 네. 그쵸. 배워가잖아요. 네. 이 수행평가는 생기부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결국 점수에 내신 점수에 네. 반영이 맞아요. 되니까 수행평가 너무 중요하죠. 이거 관련된 약간 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행평가 어떻게 하면 수행평가. 좋을까요? 일단 그래도 뭐 선생님들이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다 여러 교과가. 모여요. 네, 모든 맞아요. 교과가 다 네. 같은 시기에 음. 이 수행평가 제출일이 맞아요. 겹치는 이게 경우가 선생님들 많거든요. 특성은 네. 본인만 낸 줄 아, 안다. 맞아. 얘들아, 미안. 교과가 분리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몰리게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팁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거창하지도 않지만 그냥 받았을 때 바로 하세요. 바로 맞아요. 과제를 받았을 때 바로. 공지받은 그 주에 끝낸다라는 원칙. 이거 진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1.0 아이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평가 퀄리티, 기말고사 퀄리티 다 챙길 수 있다라는 거. 다 동의하시죠? 이거 진짜 중요한 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꿀팁입니다. 수행평가가 교과가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놓치지 않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가장 우선해야 돼요. 맞아요. 일정표에. 과목별로 네. 어떤 수행평가들이 있는지, 맞아. 그 제출일 제출이 언제인지. 이게 꼭 정리해야 네, 돼요. 맞아. 일단 기록부터 잘하고 그 주에 끝낸다. 이렇게 생기고 뭐 수행평가 네. 수행평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기부와 관련해서 좀 고민 또 걱정하는 거. 이거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고민 중에 하나 뭐냐. 선생님 제 꿈이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전 아직 1학년 때 그렇죠. 꿈이 없는데 맞아요, 아직 뭘 맞아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 네. 다 몇 번씩 들어본 질문. 네. 진짜 많이 드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일단 답을 좀 해주면 너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던 게 그 전에는 학교에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학생이랑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네. 뭐죠, 병원생? 진로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진로 탐색 역량, 맞아요. 뭐 진로 역량해서 내가 뭐 가고자 하는 진로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진로가 바뀌어도 사실 괜찮다. 핵심은 그거죠. 이게 바뀌어도 괜찮아.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자연스러워. 맞아요. 진짜 자연스러운 거고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어서 네. 그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입학사정관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봤어요. 바뀌는 네.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음. 전혀 상관없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당연히 무조건 진로의 탐색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여러 개 생각할 수 있다. 대신 어떻게 돼야 돼? 계속해서 피라미드형으로 좀 쭉 이제 수렴이 수렴돼가는 과정이 있어야 수렴.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탐색을 하면 좋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 여러 가지의 일단의 활동을 해보는 게 너무나 학교 중요하고 활동들? 교내 활동들. 그렇죠.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만으로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막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만연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데 뭐 진로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활동도 활동이지만 제가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활동은 그냥 그 교과에 대한 탐구를 해보는 거.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억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했던 그 진로에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말 그대로 이 교과에 깊이 있게 하는 탐구 활동을 해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재능을 맞아요. 발견하는 나도 모르는 맞아요. 흥미를 맞아요. 찾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재미를 찾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꿈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너무나 설득력 있는 과정이고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학교생활 열심히 네. 해. 맞아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그쵸. 말한 그 생기부에서 약간 동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이거 했는데 네. 재밌던데? 맞아. 다른 거 해보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게 이제 믿을만한 네. 생기부가 되는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진로가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네.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한 그 과정이 잘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일단 진로까지 얘기를 해보았고 우리 생기부 진로 또 뭐 빠졌을까요? 뭐 애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학생들이 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내신을 잘 받을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맞아. 아니면은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과목 선택 너무 중요하죠. 과목 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가 맞는 거예요, 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진로에 맞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리학자를 꿈꾸는데 네. 물리2를 안 들었어요. 그게 말이 돼? 그러면 그게 말이 돼? 대학에서 볼 때, 이 학생의 맞아요. 진정성 잘 느껴지지 않겠죠. 음. 그러니까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 또 그 자기가 흥미가 있고, 진로도 그쪽으로 하고 싶은 과목이라면 열심히 하다 보면 내신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신 잘 받는 과목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맞아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해주자면은 만약에 정말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뭐 전문교과 듣고 이러면 확실하게 입학사정관 입장으로 봤을 때 얘가 되게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열심히 참여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딱 들어간다는 그 교육과정 자체에 포인트가 과목 선택이잖아요. 맞아. 과목 선택이 그쵸. 가능성 과목 더 여러 가지 선택. 이제 하는 그런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 과목 선택의 내신 때문에 오히려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진로에 맞는 과목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높아심의 마지막 정리하자면 그래도 내신 네. 정량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 기승전 내신이네요. 네, 어쩔 수 없어. 내신이 이게 소신 어쩔 수 중요하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고3 담임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저희 다 그거 너무 많이 고등학생이네요. 들었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입시 결과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뭐냐? 결국 내신이에요. 맞아요. 결국엔 내신이다. 내신이다. 과목 선택도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 종이 중요하지만 내신을 부족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어쨌든 내신을 꼭 1순위로 두고 공부 많이 열심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생기부 잘 챙기시고 맞아요. 네, 그렇게. 자신의 진로 역량을 잘 드러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 겨울방학 열심히 알차게 보내서 고등학교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학생들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많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두려워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1학년 갓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에서도 나도 또 이전 성적 정도 거둘 거 아닌가라는 이런 한계를 짓기 마련인데 이 고등학교 넘어가는 이 과정은 성적 세탁소라고 해도 다름없거든요. 즉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전혀 다 지워버리고 이 기세가 8알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세로 뚫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등급을 맞을 것인가 한계 짓지 마세요. 1등급 넘어서 만점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한 행위를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활하시면 좋겠고요. 이 고등학교 생활 반드시 잘할 거니까 선생님이 응원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